보살님 거사님, 오늘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셨습니까?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자식 앞길 열어달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자식은 갈수록 힘들어하고 집안의 재물은 모이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아주 무서운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살님이 매일 열고 닫는 그 냉장고가 사실은 자식의 운명을 갉아먹는 살기의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생명력이 시작되는 곳이고, 냉장고는 현대판 쌀독이자 금고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넘게 수많은 집터를 봐온 제 눈에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검은 기운이 쏟아지는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오면 뭐합니까? 집안의 심장인 냉장고가 그 복을 다 토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자녀분이 직장에서 이유 없이 구설에 오르거나 하던 일이 막판에 엎어지나요? 아니면 보살님 스스로가 자꾸 몸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해서 만사가 귀찮으신가요? 이게 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아까워서 혹은 나중에 쓰려고 냉장고에 쟁여둔 그 낡은 물건들이 원인입니다. 그것들이 보살님의 기운을 누르고 자식의 대운이 들어올 길목을 꽉 막고 있는 꼴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입니다. 이런 해일수록 음식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운이 맑아야 집안의 돈줄이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든 것이 보석입니까? 아니면 집안을 망하게 하는 쓰레기입니까? 오늘 제가 작정하고 냉장고 속에서 자식 운 막는 최악의 물건들을 낱낱이 일러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실천하면 천금 같은 복이 굴러들어오는 비방까지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보살님 가문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중간에 알려드리는 비방은 정말 중요하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지금 바로 보살님의 냉장고가 명당인지 흉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 냉동실 구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검은 비닐봉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먹어야지,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하며 넣어둔 것들이 벌써 몇 달, 아니 몇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이 검은 비닐봉지가 풍수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살님은 모르실 겁니다. 풍수에서 검은색은 기운을 가두고 정체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라는 보물창고 안에 내용물도 보이지 않는 검은 짐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보살님의 집안에 알 수 없는 근심과 정체된 애군을 가두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자기 길을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이 봉지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냉장고 구석에 썩어가는 기운을 방치하면 그 탁한 파동이 그대로 자식의 무의식에 전달됩니다.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릿속이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 즉 밝지 못한 어둠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봉지 속에서 음식물이 화석처럼 굳어가듯 자식의 운세도 그렇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은 아들의 사업이 자꾸만 막혀서 제 발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제가 그 집 냉장고를 비우라고 했더니 검은 봉지에서 3년 전 죽은 생물 생선이 나왔습니다. 그 죽은 기운을 집안에서 가장 귀한
식복 창고에 모시고 있었으니 자식 일이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보살님, 지금 당장 그 검은 봉지들을 다 꺼내서 투명한 용기로 바꾸거나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야 기운이 수통되고 막혔던 자식의 돈줄도 시원하게 뚫리는 법입니다. 비워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오고 맑아져야 부처님의 가피가 깃듭니다. 검은 봉지를 치우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식의 앞길에 낀 먹구름을 치우는 수행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보살님의 손끝에서 자식의 대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냉장고 문 쪽 선반이나 깊숙한 안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소스나 곰팡이가 살짝 비치는 장아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이니까 오래 둘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3년, 5년 된 정체 모를 병들을 모시고 계신 건 아닌지요? 풍수에서 주방의 음식은 곧 재물이고 그 음식을 만드는 양념은 재물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상하고 썩은 양념을 냉장고에 그대로 두는 것은 보살님 댁의 돈줄을 썩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70세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에게 냉장고 속 묵은 음식은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죽은 기운이 버티고 있으니 들어오려던 재물복도 문 앞에서 발을 돌립니다. 자식들이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꾸 새나간다면 당장 냉장고 속 양념병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념은 음식의 맛을 내듯 집안 기운의 활력을 담당하는 아주 예민한 물건들입니다. 병 주위에 끈적하게 눌어붙은 소스 자국이나 뚜껑에 낀 곰팡이는 보살님 가문의 명예에 낀 때와 같습니다. 이런 탁한 환경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자란 자식들이 세상 나가서 귀한 대접을 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지만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것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은 집착이고 그 집착이 결국 보살님의 노후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아는 한거사님은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의 사업 실패로 한순간에 날아갔다며 통곡하셨습니다. 그 집 부엌을 가보니 냉장고 안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장류와 삭아버린 젓갈이 가득했습니다. 거사님께 이 썩은 기운이 거사님 댁의 금고를 갉아먹고 있다고 따끔하게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 장류는 맑은 공기와 햇살 속에서 발효될 때 약이 되는 것이지. 냉장고 구석에서 잊혀지면 독이 됩니다. 오늘 당장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변질된 것은 미련 없이 땅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냉장고 선반을 깨끗이 닦아내고 맑은 기운이 돌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귀한 보시입니다. 양념병 하나 정갈하게 닦는 그 정성이 보살님 자식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지극한 수행임을 잊지 마십시오. 보살님, 이제 냉장고 안에서 고개를 들어 냉장고 문 외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각종 배달 음식 전단지나 여행지에서 사온 자석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집은 아이들의 성적표나 밀린 공과금 고지서까지 냉장고 문에 다닥다닥 붙여두기도 합니다. 풍수학적으로 냉장고 문은 그 집안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입구와 같습니다. 보살님의 고귀한 얼굴에 낙서를 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품격 없고 어지러워 보이겠습니까? 집안의 기운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입구가 지저분하면 들어오려던 행운도 깜짝 놀라 도망을 갑니다.
특히 냉장고 문에 붙은 수많은 자석은 기운의 흐름을 어지럽히는 날카로운 파동을 내뿜습니다. 냉장고는 정갈하게 음식을 보관하는 성소여야 하는데 그 겉면이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러워서야 되겠습니까? 냉장고 문이 어지러운 집에 사는 자식들은 대개 마음이 안착하지 못하고 늘 산만하며 밖으로만 돕니다. 부모의 얼굴이자 집안의 중심인 주방이 시끄러우니 자식의 앞길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꼬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 냉장고 문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늘 거울처럼 깨끗하게 닦아둡니다. 그것은 비워진 공간만큼 맑은 복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치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안과 밖이 하나로 맑아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 안을 비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냉장고 겉면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일입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냉장고 문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내고 덕지덕지 붙은 자석들을 정리하십시오. 행여 자식 잘되라고 붙여둔 부적이나 기도문이 있다면 정중히 떼어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냉장고 문이 아니라 보살님의 맑은 심장 속에 새겨야 효험이 있는 법입니다. 문을 깨끗이 닫고 나면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보살님의 머릿속도 맑아질 것입니다. 입구가 훤해야 귀인이 찾아오고 얼굴이 깨끗해야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보살님, 이제 버릴 것을 다 버리셨다면 그 비워진 자리에 복을 채우는 비방을 배우실 차례입니다.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기계가 아니라 집안의 재물을 증폭시키는 자석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비방은 냉장고 내부를 딱 70%만 채우는 비움의 배치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서 숨 쉴 틈이 없으면 기운이 순환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썩어버립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와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냉장고 안의 빛을 관리해야 하는데 냉장고 조명이 어둡거나 고장났다면 당장 고치십시오. 어두운 금고에는 돈이 모이지 않듯 침침한 냉장고는 집안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천일염 비방을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작은 종지나 투명한 그릇에 깨끗한 천일염을 한가득 담아 냉장고 안쪽 구석에 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살기를 흡수하고 정화하며 재물을 불러 모으는 강력한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이 소금 항아리가 냉장고 안에 잡다한 기운을 정화하여 보살님 댁의 식곡을 보위해 줄 것입니다. 또한 냉장고 신성칸에는 늘 노란색 과일이나 채소를 한두 개라도 끊이지 않게 두십시오. 황금색을 상징하는 참외나 오렌지 같은 과일은 주방의 화기를 다스리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기폭제가 됩니다. 스님, 그 작은 과일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정성이 담긴 그 작은 배치가 집안의 파동을 바꾸고 자식들의 운을 깨우는 안테나가 됩니다. 실제로 이 비방을 실천하신 한 보살님은 늘 돈 때문에 싸우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도를 시작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부모가 집안의 중심인 냉장고를 정성껏 관리하면 자식들은 밖에서 절로 기운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위에 무거운 짐이나 가전제품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금고 머리 위에 돌덩이를 올려두는 격이니 재물운이 눌려 길을 펴지 못하게 됩니다. 비워야 할 곳은 철저히 비우고 채워야 할 정성은 지극히 채우는 것이 진정한 풍수의 완성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소박하지만 강력한 비방들이 보살님 댁의 곳간을 가득 채우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저와 함께 마음의 냉장고를 구석구석 살펴보셨습니다. 단순히 냉장고를 정리하라는 말로 들으셨다면 그것은 제 진심을 절반만 보신 겁니다. 부엌은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곳이고 냉장고는 그 정성을 자식의 몸으로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정갈한 냉장고에서 나온 맑은 음식이 가족의 육신을 만들고 그 건강한 몸이 곧 운명을 만듭니다. 부모가 아까워서 쥐고 있던 낡은 집착들을 비울 때 자식들의 인생에는 비로소 대운의 자리가 생깁니다. 보살님이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시는 바로 비움의 모범입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비방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보살님 가슴속 응어리도 함께 닦아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맑은 기운이 쏟아진다면 보살님 댁의 가운은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 걱정은 이제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보살님의 주방을 빛이 나는 명당으로 가꾸십시오. 보살님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작은 정성이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부터 비워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움의 기쁨을 저와 다른 분들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비움 완료라고 적으시고 보살님 자녀분의 이름을 함께 남겨주십시오. 제가 오늘 밤 지극한 마음으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올리며 자식운과 재물복을 위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보살님의 정성이 닿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꽃처럼 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